근데 애들이 너를 따르지 않아. 네, 제 팀원 중에 한 명이 제 상사한테 가서 뒤통수가 찌릿찌릿하죠. 사실 저는 일을 많이 하는 거는 그렇게 저한테 스트레스가 아니었어요. 관계를 통해서 성과를 내는 건 어렵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성장하는 여성 리더의 무기 관계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송지영 강사입니다. 저는 현재 리더십 그리고 조직 문화와 관련된 강의 그리고 코칭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 주제가 어떻게 하면 조직 내에서 나다움을 유지하면서 또 관계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왜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저도 지금 이 일을 하기 전에는 회사에서 10년 이상 리더의 역할을 했었어요. 가장 늦게 퇴근하는 직원이기도 했었고 또 가장 빨리 승진하는 그런 직원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커리어였어. 하지만 제 속은 그렇게 괜찮지는 않았어요. 제 가방에 두 가지 필수품이 있었는데요. 뭐였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리더님 가방에도 두통약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두통약과 소화제가 없으면 불안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사실 저는 일을 많이 하는 거는 그렇게 저한테 스트레스가 아니었어요. 근데 관계를 통해서 성과를 내는 건 어렵더라고요. 연말에 성과 면담을 할 때 제 상사는 그런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송 팀장 일 참 열심히 해서 좋아. 근데 애들이 너를 따르지 않아. 네, 이런 얘기 들으면 뒤통수가 찌릿찌릿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잘하는 다른 사람 단점 지적하는 거. 네. 그리고 또 타부서에서 협업해달라고 하면 나 만만한 사람 아니야 라는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괜히 까다롭게 구는 거 그렇게 견뎠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하나의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제 팀원 중에 한 명이 제 상사한테 가서 네, 저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겠다. 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리더님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많이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억울함. 다 이심전심이시네요. 맞아요. 저도 너무 억울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분노. 뭐지? 내가 웃었나? 나 요즘 여자라서 내가 나이가 어려서 날 좀 우습게 보는 건가? 상사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했죠. 그 친구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또 제가 그걸 수습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를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제 상사의 반응은 예상과는 좀 달랐어요. 송 팀장, 당신 리더잖아. 리더한테 중요한 건 당신이 일을 잘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랑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피플 파워야. 김 부장. 네. 왜 이렇게 도진호 팀이랑 차이가 나나? 뭐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팀원들이 뭐 예전 같지도 않고 뭐 제 마음 같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왜? 프로젝트 마감 날인데 반차를 갑자기 쓰고 개인적인 일로 집에 가는 경우도 뭐 있고요. 송 과장?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너 걔가 부동산 도산 줄은 알아? 사적인 얘기는 잘 안 해서. 팀장이 뭐야? 하루 종일 보고서 붙잡고 있는 사람이야? 팀원들 장단점 파악해서 걔들 역량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판 깔아주는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리더가 맞나?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태어나서 책을 제일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리더는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읽다 보니 많은 리더십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리더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리더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제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다이어리에는 정말 해야 될 일이
빼곡하죠. 그리고 잘하는 것도 있고, 제가 잘한 것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하지 못한 거, 놓친 것들만 체크하면서 저를 자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제 안에 좋지 않은 에너지들이 각 차서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에너지를 내뿜고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저를 좀 알아주기로 했어요. 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뭘 잘하는지, 어떨 때 일에 보람을 느끼고 만족하는지 등등에 대해서요. 그렇게 제 중심을 조금씩 채워가니까 관계가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팀원들이랑 원온원을 할 때 되게 뻣뻣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날 증명해야 되니까. 나 리더 자격 있어. 너보다 많이 알아. 그러니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저를 좀 채워주고 인정해 주니까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가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사람한테 관심이 많고 또 농담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채워지니까 저의 원래 스타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협업을 할 때도 예전에는 밀리면 안 돼. 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좀 그런 부분들이 내려놔지면서 공동의 목적을 같이 바라보면서 협업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다 보니 평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성과도 제가 혼자 열심히 일했을 때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도 회사 오는 제 마음이 좀 더 가벼워졌죠. 저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항상 제 주변에 저보다 나이 많고 되게 카리스마 있는 리더분들을 보면서 나 카리스마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관계가 약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관계력이라는 것은 카리스마만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서 같이 공동의 목적을 바라볼 때 만들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근데 제 주변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관계 때문에 힘든 게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일하는 여성의 커뮤니티 헤이조이스에서 2020년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자, 지금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내용들 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여성 선배 부재, 취약한 인맥, 심리적 지지 부족. 이런 부분들이 연결돼서 결국에는 회사의 내 입지를 약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 여성들은 왜 이렇게 관계가 힘들까요? 맞아요. 내만 같지 않고 혹은 여성이 더 많은 회사들도 리더 그룹으로 가게 되면 남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지죠. 지금 대한민국 평균 중간관리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청에 따르면 한 20% 정도 됩니다. 80%는 남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를 맺는 방식도 남성의 코드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 영향을 미치지만 여자는 이래야 해라는 고정관념에도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아요. 혹시 여기 계신 리더분들도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신가요? 일을 할 때는 되게 추진력 있고 강하고 이런 모습을 바라면서도 인간적으로는 좀 더 친절하고 상냥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요. 이러한 이중적인 잣대를 심리학에서는 이중구조, 더블 바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래도 욕을 먹고 저래도 욕을 먹는다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마케팅 팀장으로 일을 할 때 제가 앞에 나와서 할 이야기들이 많았겠죠. 그러면 앞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어디인가에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송 팀장 너무 세지 않아? 그렇게 나대는 거 아니야? 등등의 이야기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얘기가 너무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나대지 않으려고. 왜냐? 저도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거든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어떤 매스미디어로부터 계속 들었죠. 사람들은 나대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발표 기회가 있으면 우리 팀원들 보고 하게 하고 누구한테 칭찬을 받아도 그걸 다른 사람으로 돌리려고 하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여자라서 너무 소극적이야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많이 공감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죠. 어쩌라는 거냐.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10명이 있으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2명 있고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1명 있다는 거예요. 자, 나머지 7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나를 싫어하는 그 1명 그리고 나에게 관심 없는 다수를 신경 쓰면서 나의 행동을 조정하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나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언론인 엘리샤 메넨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감도의 덫을 벗어나라고요. The likability trap. 나의 목적과 목표에 집중을 해라. 나의 강점에 집중을 해라. 그러면 결국에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진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고 맥킨지 컨설턴트 출신인 조나바 씨가 실제로 성공한 여성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정리한 책입니다. 3가지 공통점이 있더래요. 첫 번째, 일에 대한 진정성과 몰입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나는 어떠한 임팩트를 만들고 싶은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에 몰입하겠죠. 실패 당연히 합니다. 하지만 실패해도 그 기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녀들만의 커뮤니티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이해도 깊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력은요. 자발적으로 서로 도우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오래갑니다. 진정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너무 중요한 에너지 관리. 우리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들이 다른 나라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가 커넥트 리더십이라는 책을 쓰면서 7분의 유리천장을 깨고 올라간 임원분들을 인터뷰를 했고요. 그분들 역시 이런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일의 의미,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목적을 잘 알고 있었고요. 나 자신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이해해주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1대1 관계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 내에서 공감력과 좋은 에너지를 확산하고 있었죠. 자,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허들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관계력이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사례에서 보듯이 성공한 여성 리더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관계력을 만들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력을 만드는 방식은요, 그냥 탑다운의 방식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기반으로 타인과의 연결을 확대하는 방식이었죠. 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성장의 여정은 다릅니다. 왜냐? 우리는 모두 다르니까요. 하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간 성공하는 여성 리더들을 보고 우리는 내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커리어 여정은 정말 길죠. 그래서 마라톤으로 비유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중간 관리자분들 그리고 예비 여성 리더분들은 아마도 우리 커리어의 중반에 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각각이 추구하는 목적지가 있으시죠. 여기까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요. 지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앞서 성공한 여성 리더분들이 보여주신 것처럼 나는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도달하고 싶은 목적은 무엇이고 커리어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함께 달리는 커리어라는 마라톤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나의 동료들과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계력을 넓히기 위한 접근 방법을 커넥트 리더십이라는 프레임워크로 정리를 했어요. 여기서는 2가지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앞서 우리 성공한 여성 리더분들로부터 보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공감입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뿐만 아니라 내 감정은 지금 어떠하고 또 나의 욕구는 무엇인지 나에 대한 공감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타인과 조직에 대한 공감도 중요하겠죠. 네, 이 2가지의 밸런스가 있을 때 우리는 좋은 연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커넥터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때로는 타인과 조직에 대한 공감은 높지만 나 자신에 대한 공감이 낮은 경우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관계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쉽게 번아웃에 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저는 수도 커넥터, 수도가 허위에, 가짜에라는 의미죠. 수도 커넥터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어진 일만 하면 되지 관계가 뭐가 중요해. 과거의 저의 모습이었죠. 물론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자기 능력만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우리 느끼게 되죠. 내 실력만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요. 또는 나는 너무나 잘 알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공감을 못해. 그러면 직급이 있으면 처음엔 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느끼시나요? 저도 이렇게 시작했다가 직급이 생기면서 일로 이동하기도 했고요. 때때로 또 수도 커넥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계속 부단히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력을 높여서 우리 위 커넥터로 가기 위해서 우선 첫 단계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번 워크숍 시작 전에 진단 링크 아마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 진단 링크를 보시면 현재 내가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하고 어떤 부분이 강점인지를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나와 비슷한 유형의 성향을, 관계력을 가지신 분들끼리 그룹이 되어서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나를 좀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대화를 나누실 때는요, 여기 이제 활동지에 보시면 제가 여성의 고정관념이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캐릭터화해 놓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 완벽주의자, 슈퍼우먼 등등이요. 이 캐릭터도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가 어떠한지를 인지할 때, 그리고 그게 왜 그런지를 이해할 때 나를 리프레임해서 다시 바꿔볼 수 있거든요.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